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독해력이 안 돼 있는데 그냥 무작정 빨리 읽으려고 한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들은 지문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라 날려 읽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들어온 친구들 지금 국어 시간 줄이고 싶어서 들어왔을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분명히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시간 단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1년 내내 수험생들은 국어 공부를 하면서 계속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가? 만약에 시간을 줄이는 어떤 절대적인 방법이 있고 어떤 진짜 딱 단계를 따라서 시간을 무조건 줄일 수 있다면 이 수많은 친구들이 굳이 시간 때문에 고민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봐도 왜 시간이 줄지 않는가? 단순히 시간을 줄인 전략을 몰라서일까?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시간을 얘기하는 여러분들, 과연 지문의 1문단, 2문단이라도 제대로 읽고 있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만약에 내가 3등급 이하야? 근데 시간 때문에 고민이야? 아직은 고민할 때가 아니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피지컬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글을 읽을 때 어떤 핵심 정보를 선별해내는 능력, 뭔가 부가적인 정보를 잠깐 킵해놓은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는 걸 수 있다. 시간을 오래 들이는 친구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보들을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입력은 안 돼.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정보를 다 가져가려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문제는 또 애매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독해력이 안 돼 있는데 그냥 무작정 빨리 읽으려고 한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들은 지문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라 날려 읽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문을 빨리 읽어도 제대로만 읽으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지문을 빨리 읽고 날려서 핵심 정보를 하나도 캐치해내지 못한다면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정보를 스킵하는 것보다는 핵심 정보를 구분하면서 어떤 것들을 내가 좀 중점적으로 기억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정리해줘야 된다. 근데 사실 거의 모든 선생님과 강사분들이 핵심을 잡아라, 핵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뭐가 핵심인지를 모른다. 이 사실이 문제죠. 뭐가 중요한데 내가 뭘 기억해야 되는데 뭐가 핵심인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잡다한 도구들이 생기고 있죠. 뭐 예를 들어 제가 강조하는 거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서 연결해 주기 아니면 비례반비례 같은 거 새롭게 정의되는 개념 이런 것들 제가 많이 강조하는 포인트거든요. 핵심을 잘 잡기 위한 도구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노베이스 친구들이 아주 흔하게 하는 실수가 뭐냐? 도구를 배우면 이제 너무 좋은 거야. 빨리 써먹고 싶어. 그래서 갑자기 그 도구에 매몰돼 버립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너 비문학 잘 읽고 있냐? 이러면 잘 읽고 있다. 요즘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막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는 찾고 키워드는 묶어서 연결하고 비례반비례 나오면 다 정리하고 과정도 다 넘버링해서 보고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해 주는데 문제는 그래서 물어봐요. 그래서 네가 글을 읽고 있는 게 맞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글을 읽기 위해서 이런 수단들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목적은 글을 읽는 거고 이 도구들이 다 수단인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글만 주면 글을 제대로 못 읽으니까 글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주는 건데 오히려 그 방법들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진짜 막 거기에만 집착하고 지금 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요즘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표시를 해도 이상한 데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표시를 좀 하면서 읽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표시를 강박처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이 부분 좀 기억할 만한데 해서 표시를 하는 거지. 이거 동그라미 쳐야 돼. 이거 밑줄 막 형광색 빨강 뭐 주황 파랑 다 형광펜 치고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봐봐. 이 키트 지문, 이거 되게 간단한 지문인데, 이게 1문단이 있어요. 1문단 보는데, 봐봐.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하면서, 이런 정도 내용은 우리가 그냥 상식 아니야? 아, 맞아. 건강 상태 진단에 검사 키트. 뭐, 코로나 그 얘기인가? 범죄 현장에서 키트 같은 걸 쓰는구나.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 적용되는 거나, 뭐, 과학 지문이니까 그렇겠지? 과학적 원리겠지? 뭐, 당연한 거지. 밑줄 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굳이 너무 당연한 건데 밑줄을 칠 필요가 없는 거야.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쓰고 갑자기 겁나 느리고 막 정확성 떨어지고 오류 계속 나고 막 그런 키트 제작할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맞아, 표시하고 이럴 거 없어.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한다는데 항원항체 반응 이런 게 우리한테 좀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이건 좀 내가 기억해 볼 만한데 특히나 항원항체 반응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가? 사실 여기서 항원항체 정도는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한테 좀 생소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응용한 키트가 개발되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정보를 정리해주고 이 항원 항체 반응이 뭔가 여기에 대한 이제 개념이 설명이 되죠.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 이게 바로 이 항원 항체 반응에 대한 개념이구나 라고 하면서 제일 베스트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항원이 뭔가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거구나 하면서 여러분들 가는 게 제일 베스트. 그러면서 뭐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은 LFIA를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 개발되고 있다니까 이걸 이용한 게 바로 LFIA 이런 방식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읽으면 표시할 때가 있어 없어요? 딱히 있지도 않아. 왜? 너무 당연한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하게 내 머릿속에 입력되는 정보들인 거거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뇌 빼고 그냥 읽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건강세 진단 범죄 현장 검사용 키트. 밑줄도 막 이렇게 쳐. 과학적 원리지, 과학적 원리. 막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키트, 항원항체 반 별표,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읽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무분별한 뇌 빼고 읽기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지양하자는 거죠. 저는 요즘 너무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에서 비문학 공부법 이런 거 많이 알려줬지만 하나의 어떤 팁, 스킬 이런 것들을 알려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막 집착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좀 제가 바로 잡아주고 싶어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하는 말은 만약에 정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잠깐 스탑해요. 지금 시간을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아니 이 지문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 글의 흐름을 볼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글에서 핵심 정보를 뽑을 수 있게 되면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1문단, 2문단, 메인이 되고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거든요. 비문학도 그렇고 소설도 그래요. 뭔가 내가 입력이 안 돼? 전혀 모르겠어? 뭐 파악이 안 돼? 개념 뭔지 몰라? 관계를 모르겠어? 넘어가지 마세요. 어차피 그 글은 뒷부분 읽어봤자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중간에 너무 잡다한 정보들, 나열되는 정보들이 있을 땐 좀 넘어가도 괜찮아. 그게 뭐 크게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근데 당장 메인이 되는 이 초반 부분을 아예 날려버리면 끝까지 읽는 의미가 거의 사라져요. 그래서 한 지문을 읽고 얼마나 머리에 남길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내가 핵심을 봤기 때문에 표시를 하는 거지 내가 너무 뭔가 그냥 내빼면서 그냥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쌤, 저는 지문은 다 잘 읽었거든요. 근데 문제를 틀려요. 아니에요. 지문을 잘 읽었는데 문제를 왜 틀려요? 지문을 잘못 읽었으니까 문제를 틀린 겁니다. 물론 디테일한 걸 정말 내가 놓쳐서 이걸 못 봐서 틀렸을 수 있어. 근데 보통은 지문을 제대로 못 읽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럼 왜 우리는 지문을 잘 읽었다고 생각했을까? 지문을 내 멋대로 읽은 겁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입장에서 내 생각으로 읽었으니까 나는 잘 읽었다고 생각을 했겠지? 하지만 평가하는 의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여전히 지문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비문학 볼 때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기본적인 독해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금 제 영상은 단지 고3이나 N수생뿐만 아니라 고1 친구들도 많이 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직 스킬, 시간에 집착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독해력을 올리면 더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런 영상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비문학 실력 쑥쑥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